살아가다 보면 사람의 마음은 겉모습만으로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가족이 되어간다는 건 서로의 기쁨을 나누면서도 때론 알 수 없는 불안을 함께 끌어안는 일입니다. 이 이야기 속 주인공도 그랬습니다. 사랑했기에 더 믿고 싶었고 사랑했기에 더 두려웠던 날들이었죠. 그리고 그날 이후 세 사람의 마음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늦가을의 햇살이 창가에 머물렀습니다. 정우는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부엌에서 들려오는 밥상 차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 국을 끓이는 냄새, 그리고 세연이 작게 콧노래를 부르는 목소리까지. 이런 사소한 소리들이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게 될 날이 머지 않았음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정우와 세연은 석 달 뒤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예식장도 예약했고 신혼집도 계약을 마쳤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특히 어머니 윤정이 세연을 좋아한다는 것이 정우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세연은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정우의 집에 인사를 왔을 때부터 윤정과 사이가 좋았습니다. 함께 장을 보러 가고 저녁을 준비하고 식탁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윤정은 세연을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정우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정우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고 모든 것이 순조롭다고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작은 변화가 크게 다가오는 법입니다. 한 달 전부터였을까요? 세연의 패턴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어딘가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운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친구를 만난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매번 달랐지만 시간은 비슷했습니다. 아침 6시쯤 나가서 8시쯤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면 세연은 약간 지쳐 보였습니다. 머리카락이 조금 흐트러져 있었고 눈가에는 피곤함이 묻어났습니다. 정우가 괜찮아? 하고 물으면 세연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운동 많이 해서.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무언가 숨겨진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시간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식사 후 소파에 나란히 앉아 드라마를 보거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세연이 자주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좀 피곤해서 라는 말과 함께 문을 닫았습니다. 정우는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결혼 준비로 바쁠 테니 피곤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우의 어머니인 윤정은 달랐습니다. 어머니의 눈은 아들보다 더 예민했습니다. 세연이 아침마다 사라진다는 사실이 윤정의 마음에 서서히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식탁에서 세연을 바라보는 윤정의 시선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윤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연아, 요즘 어디 아픈 데는 없니? 아니에요, 어머님. 괜찮아요. 그래. 그럼 다행이고. 하지만 윤정의 얼굴에는 안심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걱정이 더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정우는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긴장을 느꼈지만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세연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무슨 일 있어? 세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아무 일도 없어. 하지만 그녀의 눈은 정우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윤정은 평생 아들 하나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정우를 키웠습니다. 밤낮으로 일하며 아들이 굶지 않게, 아프지 않게, 외롭지 않게 키웠습니다. 그래서인지 작은 불안에도 촉이 반응했습니다. 아들에 관한 일이라면 더욱 그랬습니다. 처음 세연을 만났을 때를 윤정은 기억했습니다. 정우가 여자친구를 데려온다고 했을 때 사실 긴장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 우리 아들에게 잘해줄까? 하지만 세연을 보는 순간 그런 걱정은 사라졌습니다. 세연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선물로 가져온 과일을 정성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식사를 도우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무엇보다 정우를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윤정은 그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우리 집도 드디어 봄이 오는구나. 그 후로도 세연은 자주 집에 들렀습니다. 함께 장을 보고 요리를 하고 청소를 도왔습니다. 윤정은 세연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여성 간의 교감이었습니다. 마치 늦게 온 딸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정우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세연 이야기를 할 때면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윤정은 그런 아들을 보며 흐뭇했습니다. 이제 내 역할은 끝났구나.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게 살겠구나. 하지만 요즘은 달랐습니다. 한 달 전부터 세연의 웃음에 어쩐지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밝게 웃었지만 눈가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윤정은 처음에는 결혼 준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식장, 혼수, 신혼집 준비. 젊은 사람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더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세연아, 힘들면 언제든 말해. 내가 도와줄 테니까. 하지만 세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그 괜찮다는 말이 윤정의 마음을 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괜찮은 사람은 그렇게 애써 웃지 않습니다. 정말 괜찮은 사람은 그렇게 자주 한숨을 쉬지 않습니다. 어느 날 새벽 윤정은 잠에서 깼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오려고 일어났다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6시였습니다. 윤정은 창문 너머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세연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운동복을 입고 있었지만 걸음걸이는 무거워 보였습니다. 어디로 가는 걸까? 정말 운동을 하러 가는 걸까? 그날부터 윤정은 의식적으로 세연을 지켜봤습니다. 아침마다 같은 시간에 나가고 2시간 후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면 얼굴에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정우 앞에서는 밝게 웃었습니다. 아픈 건 아닐까? 힘든데 말 못하는 건 아닐까? 걱정과 의심은 종이 한 장 차이였습니다. 윤정의 마음은 그 경계를 넘나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윤정은 조심스럽게 정우에게 물었습니다. 정우야, 세연이가 요즘 어디 다니는 데 있니? 응? 운동한다고 했는데요. 왜요? 아니, 그냥 요즘 좀 피곤해 보여서. 정우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 준비하느라 그런가 봐요. 윤정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늘 사랑 때문에 흔들렸습니다. 아들을 사랑하기에 그리고 세연도 사랑하기 시작했기에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어느 화요일 새벽이었습니다. 윤정은 일부러 일찍 잠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계는 5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거실로 나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예상대로 6시가 되자 세연의 방문이 열렸습니다. 세연은 조심스럽게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운동복 차림이었지만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뒷모습이 어딘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윤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러는 게 맞는 걸까? 하지만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서둘러 옷을 걸치고 세연의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이른 새벽의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세연은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윤정은 충분한 거리를 두고 뒤따랐습니다. 나이 든 다리로 걷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세연이 버스에 올랐습니다. 윤정도 급히 뒷문으로 올라탔습니다. 다행히 세연은 앞쪽에 앉아서 윤정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버스는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세연이 내렸습니다. 윤정도 서둘러 내렸습니다. 이곳은 오래된 주택가였습니다. 낡은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골목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세연은 작은 골목을 따라 걸었습니다. 윤정은 조심스럽게 뒤를 밟았습니다. 담벼락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숨소리마저 죽이며 세연의 뒷모습을 따라갔습니다. 마침내 세연이 멈춰섰습니다. 오래된 2층 건물 앞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녹슨 철제 계단, 그리고 희미한 간판 불빛. 윤정은 눈을 가늘게 뜨고 간판을 읽었습니다. 무료 야간 진료소.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진료소? 세연이 왜 이런 곳에 오는 걸까요? 아픈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세연이 계단을 올라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윤정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들어가서 물어봐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돌아가야 할까요? 윤정은 건물 옆 골목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거기서 2층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문이 열리고 세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간호사 가운을 입은 세연이 한 노인을 부축하며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조심스럽게 천천히. 할머니 천천히 내려가세요. 다음 주에도 꼭 오세요. 고맙네, 아가씨. 정말 고마워. 노인은 세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세연은 환하게 웃으며 노인이 골목을 빠져나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윤정은 숨죽여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불안과 혼란이 뒤섞였습니다. 세연은 간호사였나요? 아니면 자원봉사를 하는 걸까요?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걸까요? 세연이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윤정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발걸음은 그 문 앞에서 더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무언가를 물어봐야 하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윤정은 돌아섰습니다. 왔던 길을 되돌아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방금 본 장면으로 가득했습니다. 저 아이가 왜 이런 곳에 다니는 걸까? 정우는 알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나처럼 모르는 걸까? 질문들이 끝없이 솟아올랐습니다. 하지만 답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윤정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윤정은 세연을 볼 때마다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궁금함과 걱정, 그리고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뒤섞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윤정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정우에게도 세연에게도. 하지만 마음속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밤마다 뒤척이며 고민했습니다. 이대로 모른 척해야 할까요? 아니면 진실을 물어봐야 할까요? 어느 금요일 저녁, 정우는 회식이 있다고 나갔습니다. 집에는 윤정과 세연만 남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세연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앉아 계세요. 아니야, 같이 하자.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을 씻는 소리만 조용히 울렸습니다. 윤정은 여러 번 입을 열려다 닫았습니다.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마침내 설거지가 끝났습니다. 세연이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방에 들어가 있을게요. 세연아, 윤정이 불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세연이 돌아섰습니다. 네, 잠깐 앉아. 할 얘기가 있어.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윤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세연아, 난 정우가 다치지 않았으면 해. 그게 엄마 마음이야. 세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부탁이야, 솔직하게 말해줘. 무슨 일이 있는 거니? 세연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손을 꼭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어머님이 알고 계셨군요. 미안해. 뒤를 밟았어. 그런데 도저히 모른 척 할 수가 없었어. 세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간호사예요. 하지만 병원을 그만뒀어요. 윤정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1년 전쯤이었어요. 병원에서 일하다가 어떤 환자분을 만났어요. 치료비가 없어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분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세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무료 진료소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새벽 시간에요. 밤샘 근무를 마친 의사 선생님들이 오셔서 무료로 진료해 주시거든요. 저도 거기서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럼 왜 말을 안 한 거니? 세연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우 씨가 알면 부담될까 봐요. 결혼 준비로 바쁜데 제가 새벽마다 나간다고 하면 걱정하실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리고 병원 규정상 자원봉사도 신고해야 하는데 제가 그만둔 병원이라서 눈치가 보였어요. 혹시라도 문제가 될까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어요. 윤정은 세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바보같이. 그런 걸 혼자 고민했구나. 어머님 죄송해요. 숨겨서 죄송해요. 아니야. 미안한 건 나야. 너를 의심했어. 윤정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나는 또 사랑하는 사람을 의심했구나.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말없이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세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우 씨한테 얘기해야 할까요? 윤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지. 숨기는 건 좋지 않아. 우리 정우는 이해할 거야. 오히려 자랑스러워할 걸. 세연이 처음으로 편안한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고마운 건 나야. 우리 정우한테 좋은 사람이 와줘서.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숨겨진 진심들이 하나씩 꺼내졌고 오해는 이해로 바뀌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세연은 정우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무료 진료소 이야기, 새벽마다 자원봉사를 하는 이유, 그리고 숨겨왔던 이유까지. 정우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세연이 말을 마치자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세연은 불안한 표정으로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화났어? 정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놀랐어. 그리고 그가 세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랑스러워. 정말? 응. 그런데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나도 함께 할 수 있었잖아. 세연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부담 줄까봐 미안해. 다음부터는 말해줘. 우리 이제 가족이 될 사람이잖아. 함께 나눠야지. 그날 저녁 정우가 말했습니다. 엄마도 함께 가요. 세연이 일하는 곳. 윤정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네. 엄마도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세연이가 어떤 일을 하는지. 다음 주 화요일 새벽 세 사람은 함께 무료 진료소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낡은 주택가로 들어섰습니다. 세연이 익숙한 걸음으로 앞장섰습니다. 진료소 문을 열자 작은 대기실이 보였습니다. 이미 여러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이 든 할머니, 허리가 굽은 할아버지, 어린아이를 아는 젊은 엄마. 모두 조용히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연이 가운을 입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환자들을 맞이하고 차트를 정리하고 의사 선생님을 도왔습니다. 혈압을 재고 약을 설명하고 다음 진료 날짜를 안내했습니다.
할머니, 이 약은 하루에 2번 드세요. 아침, 저녁으로요. 알겠네, 고맙다. 다음 주 화요일에 또 오세요. 꼭이에요. 세연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환자들을 대하는 손길은 부드러웠습니다. 정우와 윤정은 조용히 구석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진료를 마치고 나오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덕분에 사네. 병원 갈 돈이 없어서 참고 있었는디. 할아버지, 아프면 참으시면 안 돼요. 계속 오세요. 그래야지. 고맙네. 정말 고마워. 할아버지는 세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감사의 마음이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진료를 기다리는 노인들, 잠시 허리를 편 채 세연을 바라보는 눈빛, 그 안에는 고맙다는 말이 가득했습니다. 세연은 그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곳에 있었던 것처럼. 2시간쯤 지났을까요? 마지막 환자가 떠났습니다. 세연이 정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윤정이 세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세연아, 어머님, 윤정은 그제야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세연의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마운 아이구나. 정말 고마운 아이야. 내가 미안했어. 너를 의심해서 정말 미안했어.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말씀드렸어야 했어요. 아니야. 넌 잘못한 게 없어.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세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이제부터 같이 오자.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돕고. 정우도 다가와 2 사람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저도요. 우리 셋이 함께해요. 세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하지 못한 시간만큼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그 온기를 오래 나눴습니다. 진료소를 나서는 3 사람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는 데 걸린 시간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함께 걸어갈 길이 보였으니까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아침이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 가족이 된다는 건 결국 서로의 마음을 천천히 배우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오해하고, 때로는 걱정하고, 그렇게 서툰 발걸음 위에 사랑이 자랍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함께 알아가는 것. 그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곁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말하지 못한 진심을 품은 채 조용히 사랑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시간이 우리를 가족으로 만들어줄 테니까요. 그리고 그 길을 함께 걸어준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서로에게 행복일 것입니다. 가족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어 가는 과정입니다.